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보상남TV 손해사정사 유원상입니다. 오늘은 시청자분들과 같은 이 비전문가가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말하는 비전문가라는 의미는 독립손해사정사 또는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등 이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이 아닌 일반인을 말하는 것이고요. 즉 환자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후유장애 진단이라고 하면 굉장히 거창하게 느껴지시겠지만 개인이 가입한 사보험에서의 후유장애의 의미는 사실상 국가장애나 산재장애보다는 조금 접근이 용이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유장애 진단 기준에 대해서 좀 아셔야 하는데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어 수술을 했지만 수술 후 5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계단을 내려오는데 불편함이 있고 뛰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가정을 한다면 A의 입장에서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제약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 후유장애가 남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A의 주관적인 판단하에 후유장애라는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고, 아무리 이러한 의견을 보험사에 주장한다고 한들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후유장애를 평가하려고 의사를 찾아간들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모른다면 해당 의사도 평가를 해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피보험자, 즉 환자 입장에서 후유장애를 평가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후유장애 진단 기준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개인이 가입한 사보험의 후유장애 진단은 미국 의사협회 장애평가 방법인 AMA식 평가를 채택하고 있는데 개인이 가입한 보험약관의 가장 뒷부분, 맨 끝부분을 보시면 신체 부위를 13개 부위로 나누어서 장애 판정 기준을 제시한 장애 분류표를 확인하시면 그 명확한 기준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보험약관이 개정될 때마다 이 장애 분류표의 장애 판정 기준도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가입한 보험약관상의 장애 분류표를 기준으로 후유장애 진단을 받으셔야 보상도 문제가 없다는 점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보험만 있는 게 아니죠. 자동차보험 또는 배상책임보험 등과 같은 이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로 하는 보험의 경우 맥브라이드식 장애평가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이 맥브라이드 장애평가라고 하는 것은 맥브라이드라는 사람이 만든 장애평가 방법인데요. 정상적인 신체의 노동 능력이 100%라고 보고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발생한 장애 상태를 상실된 노동 능력으로 보아 장애율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맥브라이드 장애평가 방법은 우리 소송의 실무에서도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내가 AMA식 또는 맥브라이드식 중 어느 장애 판정 기준에 의해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파악이 되었다면 그럼 이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한 관문이 시작되는 것이고, 다음으로 이 후유장애를 평가해줄 의사와 병원을 찾는 것이 남았습니다. 첫 번째, 주치료병원 의사에게 후유장애 평가를 요청한다. 주치료병원이라는 의미는 말 그대로 집중적인 치료를 시행했던 병원을 의미하는데요. 수술을 했다면 수술병원이 될 것이고요. 장기간 치료를 하였다면 장기간 치료를 시행한 병원이 되겠죠. 주치료병원 의사 입장에서는 치료 시 시행하였던 정밀검사 결과 등을 통해 이 환자의 부상 정도가 과연 후유장애가 남을 정도인지 파악이 가능하고, 수술 치료를 시행한 이후 경과관찰하면서 환자를 직접 진료했기 때문에 환자의 예후를 잘 알 수 있으므로 충분히 후유장애 평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요청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재활치료 시행병원 의사에게 후유장애 평가를 요청한다. 주치료병원이 대학, 병원 등 상급 의료기관인 경우 장기간 입원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이 경우 보통 재활을 위해서 1차 내지 2차 병원급으로 전원을 하여 수술 후 상태 회복을 위한 재활을 이어나가는 편이죠. 이런 경우라고 하면 재활치료를 시행하였던 병원 의사에게 후유장애 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활치료를 시행하면서 누구보다 환자 상태에 대한 호전 여부 등을 알 수 있으며 마지막 치료병원이기 때문에 이 고착된 장애 상태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주치료병원 또는 재활치료병원에서 후유장애 평가를 해준다면 환자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땡큐이겠지만, 만약 의사 선생님께서 장애 진단을 못 내려주겠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환자 입장에서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요. 나를 치료한 의사가 후유장애 진단을 못 해주겠다고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실무를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의사 개인의 의학적 소견이 너무나 확고하거나 명성 저하가 우려되거나 어떤 경우에는 그냥 못해주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환자 입장에서는 치료한 병원이면 내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러한 후유장애 평가는 의사 개개인의 재량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의사가 거부를 한다면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 나는 일상생활이 너무 힘든데 후유장애 진단을 받을 병원이 없나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3의료기관에서 후유장애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3의료기관이란 말 그대로 치료병원이 아닌 타병원을 의미하는데요. 가끔 저한테 치료병원이 아닌데 후유장애 진단을 받아도 되냐, 보험회사에 문의하니까 대학병원에서 장애 진단을 받아오라고 하던데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안내입니다. 우리 보험약관 어디에도 후유장애 판정을 치료병원에서만 혹은 대학병원에 가서 해야 한다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장애 상태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관련 과목의 전문의라고 하면 후유장애를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실무를 하다 보면 실제로 제3의료기관에서 후유장애 진단을 받아 청구하시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또 그렇지만 제3의료기관 선정에 있어서 환자가 일일이 의료기관의 평가가 가능한지 문의하면서 이제 알아보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전문가인 환자 입장에서는 이 제3의료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부득이하지만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 업무 능숙자라면 분명 보험회사와의 후유장애 적정성 분쟁에 있어서 충분한 도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이 비전문가 입장에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앞서 제가 언급한 첫 번째 내지 두 번째 방법을 생각하시면서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만약 그렇게 해도 정 안 될 경우에는 세 번째 방법을 택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의 내용과 관련된 문의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자 또는 연락 주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상남TV 유원상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